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평범한 환경에서 태어나도 성공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실패할까요? 차이는 재능이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운도 아닙니다. 그 차이는 바로 생각의 방식, 행동의 습관, 그리고 태도입니다. 오늘은 망하는 사람들은 절대 모르는 성공의 법칙을 시작으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극명한 차이를 풀어보고 진짜 인생 역전하는 사람들의 하루 습관,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부자들의 비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동까지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부 망하는 사람들은 절대 모르는 성공의 법칙.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성공의 법칙이 따로 있을까? 그냥 운이 좋은 거 아닌가? 하지만 세상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 차이는 거창한 재능이나 특별한 배경이 아니다. 대부분은 아주 단순한 법칙에 기반해 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법칙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점이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좌절을 겪으며 결국 평범한 삶에 머무른다. 망하는 사람들이 절대 모르는 첫 번째 법칙은 시간의 힘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돈보다 귀하게 여긴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를 허비하지 않으려 한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싸구려로 취급한다. 스마트폰에 붙잡혀 몇 시간을 흘려보내고 의미 없는 만남에 자기 하루를 다 쏟아붓는다. 결국 쌓이는 건 후회뿐이다. 시간의 가치를 모르면 성공은 결코 따라오지 않는다. 두 번째 법칙은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거대한 도약보다 작은 한 걸음에 집중한다. 매일 10분 책을 읽고 하루 30분 운동을 하고 사소한 약속도 지키는 습관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는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큰 꿈만 꾸고 작은 습관은 무시한다. 그래서 시작조차 하지 못한다. 그들은 늘 내일을 기약하며 오늘을 흘려보낸다. 그러나 인생을 움직이는 힘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에 있다. 세 번째 법칙은 책임감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먼저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한다. 그들은 상황을 바꾸지 못해도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안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모든 잘못을 외부로 돌린다. 경제가 안 좋아서, 상사가 나빠서, 환경이 불리해서라고 말한다. 물론 그런 요인이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그것만 탓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자기 인생을 자기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된다. 네 번째 법칙은 집중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목표에 몰입한다. 그들은 단기간에 여러 가지를 하려 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를 정하고 그 길을 끝까지 파고든다. 그래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낸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기웃거리며 에너지를 분산한다. 유행에 따라 움직이고 남들이 한다는 말에 휘둘리며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집중하지 못한 삶은 늘 미완성으로 끝난다. 다섯 번째 법칙은 배움과 성장에 대한 태도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 새로운 지식, 새로운 경험, 새로운 사람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확장한다. 그들은 배움이 곧 투자라는 사실을 잘 안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배움을 비용이라고 생각한다. 돈이 아깝다고, 시간이 아깝다고 말하며 배움을 미룬다. 하지만 배우지 않으면 결국 같은 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는데 자기만 그대로 멈춰 있다면 이미 실패가 시작된 것이다. 여섯 번째 법칙은 행동력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실행을 먼저 한다.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한다. 시행착오가 생기더라도 그 안에서 배운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완벽한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린다. 그래서 결국 시작하지 못한다. 언젠가는 해야지라는 말만 남는다.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건 실패가 아니라 미루는 것이다. 행동 없는 꿈은 망상일 뿐이다. 일곱 번째 법칙은 관계의 힘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혼자 모든 걸 이룰 수 없다는 걸 안다. 그래서 좋은 사람과 함께하려 한다.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를 만들고 배우는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려 한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이용하려 한다. 단기적 이익만 보고 사람을 수단으로 대한다. 결국 신뢰를 잃고 고립된다. 성공은 혼자 가는 길 같아 보여도 사실은 함께 걷는 길이다. 마지막 여덟 번째 법칙은 긍정적 사고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한다. 그들은 현실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다. 물론 낙관주의만으로 성공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고만으로는 반드시 실패한다. 긍정적인 태도는 문제를 해결할 에너지를 준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늘 불평하고 늘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담는다. 생각은 현실이 된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스스로를 실패로 몰아넣는 셈이다.
정리하자면 망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법칙을 모르거나 무시한다. 시간의 가치, 작은 습관의 힘, 책임감, 집중, 배움, 행동, 관계, 긍정적 사고. 성공의 법칙은 결코 비밀이 아니다.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 그러나 망하는 사람들은 그걸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알지만 하지 않는 사람이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알고 바로 행동하는 사람이다. 이 차이가 결국 인생을 갈라놓는다. 성공은 특별한 선택받은 사람의 것이 아니다. 단지 성공의 법칙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과 미루는 사람의 차이일 뿐이다. 당신이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자리가 달라진다. 성공의 법칙은 이미 눈앞에 있다. 이제 남은 건 행동뿐이다. 2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극명한 차이. 성공과 실패는 단순히 결과의 차이가 아니다.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삶의 태도, 사고방식, 습관에서부터 극명한 차이가 나타난다. 같은 상황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기회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좌절을 택한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다. 똑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누군가는 끝없이 성장하고 누군가는 제자리만 맴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는지 하나씩 살펴보자. 첫 번째 차이는 목표에 대한 태도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운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벌고 싶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1년 안에 월 수익을 500만 원으로 늘리겠다처럼 숫자로 명확히 정의한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원한다. 구체적인 목표가 없으니 실행 계획도 세울 수 없고 결국 흐지부지 끝난다. 목표가 선명하면 길이 보이지만 목표가 흐리면 모든 길이 막히는 법이다. 두 번째 차이는 위기를 대하는 태도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위기를 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배울 점을 찾는다. 그들은 넘어져도 일어나며 실패를 경험이라 부른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멈춰선다.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상황을 원망한다. 그래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위기를 두려워하는 태도는 결국 실패를 확정짓는다. 세 번째 차이는 시간 관리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루를 설계한다. 오늘 무엇을 할지,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정해놓고 움직인다. 그들은 시간을 돈처럼 쓴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감정에 따라 쓴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몰두하다가도 귀찮으면 그냥 흘려보낸다. 그래서 하루가 모이고 한 달이 되고 결국 인생 전체가 허공으로 사라진다. 성공은 시간의 누적 효과에서 나오고 실패도 결국 그 누적의 결과다. 네 번째 차이는 학습과 성장에 대한 자세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운다.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경험 많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한다. 그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배우려 한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안다고 착각한다. 배움을 귀찮아하고 새로운 지식보다 이미 알고 있는 것에만 의존한다. 그 결과 세상은 계속 변하는데 본인만 뒤처지게 된다. 세상은 배우는 자의 편에 서고 게으른 자를 무자비하게 버린다. 다섯 번째 차이는 행동력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실행을 앞세운다. 불완전한 계획이라도 먼저 시도한다. 그들은 해보고 고치자라는 태도를 갖는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완벽한 조건을 기다린다. 돈이 더 모이면, 시간이 더 생기면, 상황이 더 좋아지면 시작하겠다고 미룬다.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 결국 시작조차 못하고 끝난다. 성공과 실패의 간격은 행동하는 자와 미루는 자의 차이에서 결정된다. 여섯 번째 차이는 관계 맺는 방식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자산으로 본다. 신뢰를 쌓고 도움을 주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만든다. 그들은 상대를 존중하고 먼저 주려 한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도구로 본다. 당장 필요한 도움만 얻으려 하고 이익이 없으면 관계를 끊는다. 결국 신뢰를 잃고 혼자가 된다. 성공은 혼자의 힘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람과의 관계가 미래를 만든다. 일곱 번째 차이는 사고방식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기회를 보는 눈을 가진다. 똑같이 힘든 상황에서도 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라고 묻는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찾는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문제만 본다. 안 된다라는 말부터 꺼내며 스스로 길을 막는다. 결국 기회는 그들에게 다가와도 보이지 않는다. 생각의 틀을 바꾸지 못하면 세상은 늘 벽으로만 보인다. 여덟 번째 차이는 자기관리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을 관리한다. 운동으로 체력을 유지하고 명상이나 독서로 정신을 단련한다. 건강이 곧 생산성이고 생산성이 곧 성과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뒤로 미룬다. 몸이 아파도 대충 넘기고 스트레스를 술이나 게임으로 풀며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자기 관리가 무너지면 인생 전체가 흔들린다. 아홉 번째 차이는 자신감의 원천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취에서 자신감을 얻는다. 작은 목표를 이루고 그것을 발판 삼아 더 큰 목표에 도전한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비교해서 자신감을 잃는다. 남과 자신을 견주며 열등감을 느끼고 아직 이르지도 않은데 포기해버린다. 자신감은 외부가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쌓아가는 것이다. 그 차이를 아는 사람이 결국 멀리 간다. 10번째 차이는 미래를 보는 관점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가치를 본다. 당장의 작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5년, 10년 뒤를 내다본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눈앞의 편안함만 쫓는다. 지금 당장 편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생은 길다. 순간의 달콤함은 쉽게 사라지고 미래의 대가는 혹독하게 다가온다. 정리하자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 같은 세상, 같은 시대를 살아간다. 하지만 사고, 태도, 습관이 달라서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다. 성공하는 사람은 기회를 찾고 배우고 실행하고 끝까지 책임진다. 실패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고 배우지 않고 미루고 결국 포기한다. 이 차이는 하루, 한 달, 몇 년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엄청난 격차가 된다. 성공은 단번에 오는 행운이 아니다. 작은 차이가 오랜 시간 쌓여 만들어낸 필연이다. 그래서 오늘도 묻는다. 당신은 성공하는 쪽의 습관을 쌓고 있는가? 아니면 실패하는 쪽의 태도에 머물고 있는가? 인생은 결국 그 대답에 따라 달라진다. 3부 진짜 인생 역전하는 사람들의 하루 습관. 여러분은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는가? 왜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을 뒤집고 성공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늘 제자리 걸음을 할까? 그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바로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다. 사람은 하루하루의 작은 행동이 모여 삶을 만든다. 하루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인생을 만든다. 그렇다면 인생 역전에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하루를 보낼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자. 1.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몸과 마음을 준비한다. 인생 역전을 하는 사람들의 하루는 아침에서 시작된다. 그들은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부터 집어들지 않는다. 대신 깊게 호흡하고 몸을 깨우며 마음을 정리한다. 예를 들어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명상을 습관처럼 한다. 이건 단순히 몸을 푸는 게 아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주도한다라는 메시지를 뇌에 각인하는 과정이다.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SNS, 뉴스, 메시지를 확인한다. 그 순간부터 하루는 남에게 끌려가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하지만 역전하는 사람은 다르다. 아침에 자기 몸과 마음을 먼저 챙기는 사람은 하루 전체의 흐름을 자신이 설계할 수 있다. 2. 하루 최소 30분 이상 독서 공부 운동에 투자한다. 많은 사람이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흘려보낸다는 점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루 최소 30분은 자기 성장에 투자한다. 책을 읽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몸을 단련한다. 이 30분은 사소해 보이지만 1년이면 182시간이다. 즉 무려 4주 동안 풀타임으로 공부한 것과 같은 효과다. 부자가 된 사람들, 자기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사람들 대부분 이런 루틴을 지켜왔다. 그들은 단순히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매일 꾸준히 자신을 키워왔다. 그리고 이 30분이 바로 평범한 사람과 인생 역전하는 사람의 경계선이다. 3. 매일 밤 오늘의 성찰을 기록한다. 역전하는 사람들은 하루가 끝날 때 그냥 잠들지 않는다. 그들은 반드시 기록을 한다. 예를 들어 노트에 이렇게 적는다. 오늘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잘한 것은 무엇이고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내일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이런 습관은 단순한 일기와 다르다. 자기 삶을 경영하는 CEO처럼 하루를 되돌아보는 과정이다. 성찰 없는 하루는 흘러가 버린다. 하지만 성찰하는 하루는 다음날 더 나은 날을 만든다. 이 작은 차이가 1년, 10년 뒤에는 엄청난 격차로 벌어진다. 4. SNS나 TV에 흘려보낼 시간을 줄이고 작은 행동을 쌓는다. 우리는 하루 평균 3시간 이상을 스마트폰과 TV에 쓴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이 시간을 과감히 줄인다. 그들은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게 아니라 행동을 미루지 않는다. 단 10분이라도 SNS 스크롤 대신 작은 행동 하나를 실천한다. 책 한 장을 읽거나 영어 단어를 하나 외우거나 운동 10분을 한다. 이건 대단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작은 행동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든다. 반면 TV나 SNS로 흘려보낸 시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결국 하루를 어떻게 쓰느냐가 인생을 어디로 이끄느냐를 결정한다. 5. 하루 한 번은 감사하는 마음을 적는다. 마지막으로 역전하는 사람들은 감사 습관을 가진다. 오늘 내가 감사한 일은 무엇인가? 이 단순한 질문이 사람을 긍정의 흐름으로 끌어올린다. 성공은 단순히 돈이나 지위에서 오는 게 아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힘, 그것이야말로 진짜 성공의 에너지다. 감사는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두뇌를 긍정적 회로로 만든다. 하루 한 번이라도 감사할 일을 적는 사람은
불평과 불안을 적는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한 에너지를 얻는다. 정리하자면 인생 역전하는 사람들의 하루는 이렇게 다르다. 아침에 일어나 몸과 마음을 준비한다. 하루 30분 이상 자기 개발에 투자한다. 매일 밤 성찰을 기록한다. SNS TV 시간을 줄이고 작은 행동을 실천한다. 하루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적는다. 이 5가지는 거창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꾸준히 지키는 순간 삶은 달라진다. 인생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하루 습관은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모여 어느 순간 인생을 완전히 바꾼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하루 루틴을 다시 점검해보라.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오늘 자기 자신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오늘 밤 무엇을 기록하고 감사할 것인가? 여러분의 하루가 곧 여러분의 미래다. 사부 사람들이 절대 말 안 해주는 부자들의 비밀. 부자가 되는 길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열리지 않는다. 세상에는 똑같이 일해도 평생 가난에 머무는 사람이 있고 눈에 띄지 않게 부를 축적하며 자유를 얻는 사람이 있다. 겉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마인드와 태도의 차이가 모든 것을 갈라놓는다. 오늘은 사람들이 잘 말해주지 않는 그러나 진짜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비밀을 하나씩 풀어본다. 1. 부자들은 돈을 소비가 아닌 투자로 본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면 가장 먼저 소비를 떠올린다. 좋은 옷을 사고 더 좋은 집을 사고 최신 휴대폰을 바꾸며 만족을 느낀다. 그러나 진짜 부자들은 이런 소비를 가장 마지막에 둔다. 그들은 돈을 나를 위해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크게 만들어주는 씨앗으로 본다. 예를 들어 일반인은 월급을 받으면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여행을 떠나며 보상을 느낀다. 하지만 부자는 그 월급의 일정 부분을 먼저 투자로 분리한다. 주식이나 부동산 혹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공부나 경험에 돈을 넣는다. 돈을 썩히는 소비가 아니라 자라나는 투자로 바라보는 관점이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든다. 2. 부자들은 얼마를 벌까? 보다 얼마를 남길까? 를 먼저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입이 많아지는 것을 부자의 기준으로 여긴다. 하지만 수입이 많다고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억대여도 매달 카드값과 생활비로 다 쓰면 결국 남는 것이 없다. 반대로 평범한 월급을 받더라도 지출을 철저히 관리해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남긴다면 시간이 쌓이면서 자산은 커진다. 부자들은 이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안다. 그래서 돈을 벌 때마다 얼마를 벌었나 보다 얼마를 남겼나를 체크한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수입의 크기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자산으로 전환된 금액이다. 이 사고방식이야말로 부자와 비부자를 갈라놓는 가장 큰 차이다. 3. 부자들은 시간을 돈보다 귀하게 여긴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아끼느라 시간을 허비한다. 조금 더 저렴하게 사기 위해 오랜 시간을 비교하거나 스스로 해결하려다 몇 배의 시간을 쓴다. 그러나 부자는 정반대로 움직인다. 그들은 돈을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 없음을 안다. 그래서 반복적이거나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일들은 시스템에 맡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 예를 들어 직접 몇 시간을 들여 할 수 있는 일을 아웃소싱해버리고 그 시간에 더 큰 가치를 만드는 일에 집중한다. 부자들은 돈을 통해 시간을 사고 시간을 통해 더 큰 돈을 만든다. 결국 그들의 삶은 시간의 자유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4. 부자들은 눈에 보이는 소비보다 보이지 않는 기회에 투자한다.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것에 돈을 쓴다. 명품 가방, 고급 자동차, 화려한 집 같은 보여지는 소비에 집중한다. 하지만 부자들은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더 많은 투자를 한다. 네트워크, 신뢰, 기회, 배움 같은 무형의 자산에 돈을 아끼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자는 단순히 밥을 먹더라도 관계를 쌓는 자리로 활용한다. 단순한 소비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사업 기회나 신뢰로 되돌아온다. 또 책이나 강연, 멘토링 같은 지식에 투자하며 자신의 시야를 넓힌다. 보이지 않는 곳에 쓴 돈이 결국 눈에 보이는 큰 결과로 돌아온다. 5. 부자들은 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 이야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돈은 더럽다거나 돈은 스트레스의 원천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자들은 돈을 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돈의 흐름을 이해하려고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돈이 일하게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한다. 돈을 단순히 종이 한 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에너지로 본다. 그래서 돈을 두려워하지 않고 돈을 다루는 법을 배운다. 돈을 잘 이해하는 사람만이 돈을 제대로 쓸 수 있고 돈을 끌어올 수 있다. 부자의 삶은 소비가 아니라 사고방식에서 시작된다. 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시간을 어떻게 다루는지, 기회를 어디에서 찾는지가 인생을 갈라놓는다. 결국 진짜 부자가 된다는 것은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마인드가 달라지는 것이다. 오늘부터라도 돈을 소비가 아닌 투자로 본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평범한 삶을 넘어 자유로운 삶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5부 평생 가난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의 3가지 행동. 사람들은 누구나 더 나은 삶을 꿈꾼다. 돈 걱정 없는 삶, 경제적 자유, 여유 있는 노후를 바란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가난에 시달리며 살아간다. 그 이유는 단순히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환경이 어려워서만도 아니다. 진짜 이유는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행동 습관 속에 숨어 있다. 오늘은 평생 가난을 부르는 3가지 행동을 짚어본다. 1. 즉흥적 소비 계획 없는 소비는 늘 가난을 부른다.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즉흥적인 소비다. 돈이 생기면 계획 없이 써버리고 남는 것은 없다. 순간의 만족을 위해 돈을 흘려보내는 습관이 반복되면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다. 예를 들어 월급날이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을 살까라는 생각이다. 필요한 것보다 갖고 싶은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 그러다 보니 신용카드 할부가 쌓이고 결국 미래의 돈까지 끌어다 쓰게 된다. 그 결과는 늘 마이너스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다르다. 소비에 앞서 반드시 계획을 세운다. 돈을 쓸 때마다 이 소비가 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까?를 고민한다.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투자적 가치가 있는 소비인지 따져본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지금 눈앞의 욕구만 해소하려 하고 결국 미래를 갉아먹는다. 즉흥적인 소비 습관은 작은 사치로 시작해 인생 전체를 가난으로 이끈다. 소비가 아니라 투자로 바라보는 시각이 없다면 아무리 큰 돈을 벌어도 손에 남지 않는다. 2. 학습에 멈춤 배우지 않는 순간 기회는 사라진다. 가난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큰 실수는 학습을 멈추는 것이다. 학창시절 이후에는 굳이 더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기회를 만든다.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인생의 성장도 멈춘다. 평생 같은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는다. 독서, 자기개발, 기술 습득에 시간을 쓰지 않는다. 결국 변화는 사회에서 뒤처지고 기회가 와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반대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늘 배운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는다. 심지어 실패에서도 교훈을 찾는다. 그들은 학습을 삶의 필수 루틴으로 삼는다.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머리와 마음이 멈춘 상태에서 시작된다. 학습하지 않는 순간 가능성의 문은 닫히고 인생은 과거에 갇혀버린다. 3. 책임 회피 자기 삶을 남 탓으로만 돌리는 태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마지막 원인은 책임 회피다. 자신의 상황을 사회, 정부, 부모, 환경 탓으로만 돌리는 태도다. 물론 외부 요인들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만을 탓한다고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흔히 내가 못 사는 건 나라 때문이야. 운이 나빠서 그래. 부모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변화를 완전히 차단한다.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만 찾으면 스스로 해결할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반대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을 찾는다. 작은 책임이라도 스스로 지려 한다. 실패를 해도 남 탓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묻는다. 그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된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다가와도 잡을 힘이 없다. 결국 평생 같은 자리에서 원망만 반복하게 된다. 즉흥적 소비, 학습의 멈춤, 책임 회피. 이 3가지는 평생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공통된 습관이다.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 치명적인 함정이다. 기억해야 한다. 가난은 돈이 없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행동과 태도에서 시작된다. 오늘부터라도 소비를 계획하고 배우는 습관을 멈추지 않으며 내 삶의 책임을 스스로 지려 할 때 비로소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